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냥 우중충합니다. 진눈깨비도 내리고 뭐 봄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심장과 소장 기능이 약할 때, 또 기능이 저하됐을 때 내 몸의 육체적, 정신적 이런 증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정신적인 그 증상으로서는 반말을 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그냥 반말을 주로 합니다. 뭐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가지, 다 같이 가자라고 같이 갑시다가 아닙니다. 식사하셨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도 또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그냥 반말을 잘합니다. 원래 나쁜 게 아니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반말을 잘합니다. 존대를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화려하고 예의도 잘 지키고 그러는데 반말을 자꾸 합니다. 존대하지 않는 거, 요게 심소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적인 증상으로 보면 일단 여기 가슴이 자주 아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보다 땀이 많습니다. 이마에 땀이 나는 거죠. 물론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이마에 땀이 난다고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 오면 이마에 땀이 나고 가슴이 압박받고 말을 하기 힘듭니다. 이런 바로 119 불러야 됩니다. 또 심장 기능이 약하면 갈증이 자주 납니다. 물을 자주 먹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으면 무슨 당뇨인 줄 알고 그러는데 당뇨병이 아니고 열이 나면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면 이건 심장 기능이 약한 겁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약하면 이유 없이 여기 팔뒤꿈치 이걸 주관절이야죠. 팔꿈치 줄 써서 이 주관절 여기가 아픕니다. 일부 물지각한 그런 의사들은 테니스 엘보니 뭐라는 테니스 샵 근처도 안 갑니다. 그런데 뭔 테니스 엘보가 걸려?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여기가 통증이 납니다. 그것은 이 심장과 소장 경락이 팔뒤꿈치를 좌우로 해서 흐르는 그런 경락상에 거기가 차가워져서 거기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 양볼 여기가 뻘고족족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술 먹지 않았는데도 여기가 뻘고족족한 그런 사람들, 그건 심장 기능이 약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 오지, 손의 오지가 이게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여기가 통증이 생기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이렇습니다. 특히 이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찌릿찌릿합니다. 그리고 이 앉을 때 엉덩이 닿는 뼈, 좌골, 거기 좌골 신경통이라고 그러죠. 좌골 신경통이 생깁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그 남의 궁뎅이를 까볼 수는 없으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발음이 말이 어눌해지는 거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시다. 석양에 어쩌고 저쩌고, 덕양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발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냥 석양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건 나올 때는 덕양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쌍시옷이나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합니다. 그럼 발음이 좀 어눌하지. 어때합니다. 나쁜 게 아니고 심장 기능이 약할 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혀가 끝이 뾰족하거나 이게 혀가 옆으로 좌우측으로 이렇게 휘었거나 이게 또 말렸거나, 그래서 혀는 심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똑바로 안 돼 있으면 그런 발음이 어눌한 그런 발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명치 그 부분이 자꾸만 아픕니다. 여기가 통증이 생겨요. 아무 이유 없이 여기가 아픕니다. 그 다음에 뭐 피가 뭐 좋지 않다, 뭐 어쩌고저쩌고 피에 관한 이 얘기들 합니다. 또 가임기의 여성들이 그 습관성 유산을 자주 해요. 특히 주의할 것은 임신한 상태에서 흑염소탕을 먹거나 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죠. 유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생리통도 있고 또 눈에 핏발이 쓰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이 중에 가장 무서운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까봤을 때 여기 입술 밑에 잇몸이 감자색, 자색 있죠. 청남색 그런 자주색 감자색이 나거나, 그 다음에 잇몸이 그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이마에 땀이 나고 가슴이 쥐어짜는 것 같이 아프고 계단 오르기 힘들고,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심장마비가 발생할 증상입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이 심장 기능에 어떤 저하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가장 두려운 게 그겁니다. 물론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동맥경화, 그죠? 동맥경화, 여기 부정맥, 그 다음에 뭐 그거 똑같은 거지만 협심증, 중풍, 뇌경색, 뇌동맥류 다 비슷한 류입니다. 그러면 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뇌동맥류가 있는 걸 어떻게 하냐. 뇌동맥류는 요 혀 끝에 이렇게 해보면 혀 끝에 뭔가 이렇게 사막이나 무릎 같은 게 거기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런 게 생긴 숫자만큼 뇌동맥류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어떠한 증상들을, 변화들을 몸 밖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육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갖다가 서양의학적으로는 전조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알면 어떤 질환이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조 증상은 우리 몸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는 전부 다 이건 순환장애입니다. 그런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조 증상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치느냐? 가장 쉬운 것은 음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짠맛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짠맛을 줄이고 쓴맛의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여기 오행생식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 체질별 생식을 먹는 게 가장 바람직한 처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행생식이 생산되고 있는 것 중에 여기 화라고 해서 여기 심장과 소장의 기능을 보강시켜주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이것은 수수 있죠, 수수. 수수를 중심으로 해서 쓴맛의 음식, 쓴맛을 가지는 음식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소장 기능을 보강하는 화생식을 중심으로, 이걸 주축으로 내 체질과 증상에 맞게 이렇게 식이요법 생식을 하신다면, 1:1 맞춤식으로 생식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신적, 육체적 이런 증상들을 전부 다 아마 해소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뭐 여기 오행생식 주식회사 오행생식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에 소비자 상담실에 전화해서 문의해도 되고 가까운 이런 오행생식원에 방문하셔서 내 증상을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1대1 맞춤식으로 이렇게 생식을 처방받아서 꾸준하게 식습관을 바꾼다면 아마 큰 아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든 그 다음에 부항사를 하든 발을 따뜻하게 하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내 몸은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쉬운 거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 중에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하루에 한 끼 아침으로 그냥 이 체질에 맞는 생식으로 먹는다면 그냥 꾸준히 온유월의 핫바지 방구 세듯이 그냥 슈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육체적 정신적 증상들이 하나씩 나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식이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자. 이게 바로 식생활 개선입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고는 자기의 그러한 질병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음식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질병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심소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심소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씁쓸하고 찝찝이로 먹고 매콤한 더덕구이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따끈한 밥에 더덕구이를 한번 식사해 봅시다. 더덕구이 화이팅. 더덕구이 먹읍시다.